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 기업진단지도 과목의 경영학과 산업심리학을 맡은 김진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출제 기준인데요. 출제 기준 기업진단지도 파트에서 경영학 부분은요. 인적자원관리 파트로 하나를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법, 노사관계관리 파트를 하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하고 노사관계관리 파트에서는요, 인적자원관리의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 평가, 직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적자원관리에서 전반적으로 나오고요. 노사관계관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 위주로 나옵니다. 노동법 위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할 부분들이 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조직 행동론, 개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직 이론, 집단과 조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관리 파트까지 이렇게 경영학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심리학 과목은요. 인간이 정보 처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인간 정보 처리의 특성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해서 휴먼 에러를 파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나 동기부여, 직무 만족, 조직과 집단 역학, 커뮤니케이션과 갈등 관리, 리더십, 그리고 조직 문화까지 우리 앞에 경영학과 인사 조직 파트에서 봤던 것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을 이게 산업 파트로 끌어와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경영 파트에 있는 과목 내용들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전과 조직 문화, 안전에서의 산업 심리학 파트까지 해서 조직 문화 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문화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산업 심리학에서 다루게 됩니다. 네, 출제 경향 분석, 네, 저희 오리엔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 경향 분석은요, 일단 경영학 분야는요, 인적자원관리, 노사관계관리, 조직행동론, 조직이론 크게 이렇게 나눴을 때 전체적으로는 매 회마다 4개의 주요 항목에서 골고루 한두 문제 정도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문항 정도가 이 경영학에서 출제가 되고요.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문제는 5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인지하면서 보시고 그리고 학자나 이론 위주로 내용을 좀 보시는 게 공부하실 때는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직무관리,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그리고 직무설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인적자원관리라고 했을 때 채용할 때부터 해고할 때까지 혹은 사직할 때까지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관리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인적자원관리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노사관계관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 그리고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를 위주로, 특히 법조문을 위주로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행동론과 조직이론은요, 조직과 집단, 그리고 그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인 파트에서는 개인의 지각, 성격, 능력, 가치관, 태도, 감정 정도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학습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집단 파트에서는 집단이 되면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집단과 조직에서 일을 하거나 그것으로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동기부여 이론, 그리고 리더십 이론 상당히 많은데요. 그 동기부여 이론과 리더십 이론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시험에 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직에 넘어가서는 조직 이론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조직의 구조와 형태로 연결시키고요. 그리고 환경과 조직, 조직 학습, 조직 변화, 조직 문화, 나머지 파트들을 기존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아마 연결시켜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제 5문제 정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자주 나오느냐를 봐가면서 이제 그쪽 파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가 나올 것 같은 문제 내기 쉬운 파트들을 좀 골라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생산관리 파트에서는요.
일단 제품의 설계 및 프로세스 선택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문제 정도, 저희 기출문제 풀이에서 봤을 때 한 문제 정도 나왔고요. 설비 배치에서는 2문제, 레인 시스템과 JIT 3문제 정도 나왔고요. 품질 경영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6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공급 사슬 관리 1문제, 재고 관리 3문제, 자원 계획 시스템 아직까지는 없고요. 수요 예측 3문제, 프로젝트 관리 1문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나온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맞는 것을 골라라 혹은 틀린 것을 골라라 그리고 보기 나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파트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품질 관리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린 시스템 요 정도, 요 정도 좀 많이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설비 배치에 대한 문제도 나오기는 했지만 생산 관리에서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고 가주셔야 문제를 봤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출제 경향이 보여지기 때문에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 생산관리 파트에서만 매회 4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파트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심리학 파트예요. 매회마다 7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과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죠, 여기까지. 그래서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는요, 매회마다 7에서 9문항이 출제되고, 아까 경영학 파트는 전체에서 5문제가 출제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직무 분석부터 평가, 설계, 그리고 쭉 내려와서 리더십 이론과 조직 문화까지도 사실상은 산업심리학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가지 과목을 같이 연계해서 출제 경향이 잡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심리학에서 인간의 특성, 그리고 정보처리의 모형,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안전에 위협이 되느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휴먼 에러에 대한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로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 저도 제가 강의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봐도, 책 두께만 봐도 아마 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광범위한 그 출제 범위인 만큼 낼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한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 낼 만한 범위가 딱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오답풀이를 하고 그 파트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부담 없이, 그러니까 부담을 조금 적게죠. 적게 가져가면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전체를 사실 뭐 기본서부터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는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시에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절대 긴장하지 않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서술형으로 이제 저희가 보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단어가 아닌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더라도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쉽게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읽어주시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 드릴 거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학 그리고 생산관리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심리학 파트에 정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의들은 꼭 보시고요. 거기에 나온 이론들이 있어요. 시대별 학자별 이론들이 있고요. 그 이론이 발현된, 이론이 나타나게 된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외우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나타나게 된 어떤 과정들, 그리고 각 이론별 핵심 요인, 그 이론이나 어떤 주장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시면 그 다음 이론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사실상 경영학에 있어서는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시험을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심리학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영학이. 그래서 앞에 경영학 공부를 하시면서 개인과 집단과 조직 단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산업심리학 파트에서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에러가 일어나고 이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고 그래서 안전한 환경, 산업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도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해서 보시고요. 분야로 보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스트레스, 동기부여, 조직이론,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그리고 조직문화 모두 다 중복되는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영학과 이 산업심리학 부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트는 굉장히 넓고요. 분야는 굉장히 넓고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만한, 나올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강의 따라오시면서 공부하시면 시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